네, 다시 월요일이네요.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자금 관리라는 주제로 일반전표 입력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전표 입력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분계 능력, 실력을 키우시고 계시는 거고요. 바로 전표 입력을 연습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연습하는 동안에 계정 과목 분류, 계정 과목 분류, 그 다음에 거래의 판료소, 어떤 경우에 차변이고 어떤 경우 대변인가 이것을 좀 잘 되새기면서 이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전표가 이해가 쏙쏙 가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앞부분에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소화되시길 바라고요. 예, 궁금하신 것은 수업 중에 언제라도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누가 질문해 주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망설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셔가지고 어,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어. 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계속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자금 관리에서 현금 시제 관리 쪽을 하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금 관련된 개정 과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관련.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6쪽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 예금에서 쓰는 개정 과목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예금. 네. 우리 이제 예금 상품 중에 보통 예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계에서 이 개정 과목을 그 상품 이름 그대로 씁니다. 보통 예금. 그리고 당좌 예금. 네, 우리 개인들은 당좌 예금이라고 하지 않고 가계 예금, 예, 가계 수표 이런 걸 뭐 저는 요즘은 안 씁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가계 수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만들었다가 아주 혼났는데요. 예, 가계 수표 너무 잘 써가지고 부도가 납니다. 예, 너무 많이 쓰면은 자 개인들도 그 가계 수표를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당좌 예금이 바로 기업들 사업자들, 예, 기업이 현금 거래의 그 번거로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이 대금을 결제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죠. 예, 당좌예금 개정 과목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정기예금, 네, 잘 아실 거예요. 정기예금이라는 상품, 보통 1년짜리, 네, 어떤 건 짧은 거는 또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한꺼번에 예금을 했다가 만기에 이자를 두툼히 받는 그런 예금이죠. 또 여기에서는 소개가 없습니다만은 정기 적금,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어느 회사나 다 기본적으로 쓸 거예요. 그 뭐죠? 이 개정 과목과 똑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만은 정기 예금이라든가 정기 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묶어서 개정 과목을 우리가 당좌 자산에다가 만들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의 이름의 변경은 가능하니까 어떤 회사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게 구분하지 않고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금융상품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그게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이 이 개정 과목의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의 구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번 수행 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있어요.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군요. 우리 회사가 4월 10일 날. 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아까 그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보니까 주식을 100만 원어치 매입했는데 주식에서 진주 주식 100주를 샀다는 거예요. 한 주당 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액면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금액 곱하기 수량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그 단기 투자 자산 개념 과목이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념 과목을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 과목이 두 개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보통 예금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개가 다 당좌 자산으로 구분되는 개념 과목인데,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느 개념 과목을 차변에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차변에 와야 됩니다.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100만 원, 대변은 보통 예금, 괄호 열고, 신한, 이렇게 써주시고, 1,000,000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래후 결합 관계는 차변, 자산 증가, 대변, 자산 감소, 당좌 자산 총액에 변화가 없고 자산 총액에도 변화가 없는 그런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4월 10일로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날짜는 4월 10일 유형의 3번 차변부터 할까요? 예,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는 그냥 패스하시고 적요는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 1번 주식 매입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주식회사 진주 한 칸 띄우고 그러니까 그 종목을 먼저 쓰고 한 칸 띄우는 거예요. 수량 100 곱하기 10000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적요가 이렇게 써주면 아주 훌륭하죠. 아, 주식에다 진주 주식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샀구나. 할 수가 있죠. 뭐, 100주 곱하기 만 원, 이렇게 단위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죠. 자, 차변에 100만 원, 예,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리고 대변은 4. 구분해서 4 입력하면 대변이죠.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코드에다가 신한이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신한은행 보통 98002 적용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 1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증권 취득 거래를 우리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수행과제 하나가 더 있네요. 4월 10일 현재에 예적금 현황을 조회를 해봐라 이랬네요.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는 우리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이쪽에 금융자금관리 쪽에 있는 메뉴예요. 네, 이 금융자금관리 쪽에 예적금 현황. 자판이 아무것도 안 먹힐 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툭 치신 다음에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이게 오른쪽 디포트 스페이스바로 해결이 됐는데 넘버링이 꽂혀가지고 그게 안 돼. 자, 애적금 현황이라는 장부, 받으러움 현황, 지급음 현황, 어음 집계표 이런 것들 일일 자금 명세 오늘 볼 텐데요. 여기 자금 관리 관련된 장부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 애적금 현황을 들어가 보세요. 4월 10일 현재의 대적금 현황을 잔액으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과 원장이 있는데 잔액에다 놓고 4월 10일 입력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거래처 등록에 금융거래처 입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회사의 그 애적금의 전부거든요. 그때 두 개 등록했었어요. 국민은행 당좌 계좌하고 신한은행 보통 계좌. 그래서 4월 10일 현재의 잔액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당좌의 잔액은 현재 3,895만 원이요. 신한은행 보통의 잔액은 현재 2,946만 2,050원이 되네요. 이것을 거래 내역으로 원장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원장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짜를 앞에 날짜는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엔터 두 번 쳐주시고 뒤에 날짜를 4월 10일 현재로 해보십시오. 4월 10일이 현재 날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계좌명에서는 그냥 엔터 치십시오. 처음부터 끝 전체 거래 예적금을 다 보겠다는 건데 지금 예적금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 자리에 현재 계좌 이 자리에 보이는데요. 국민은행 당좌 계좌가 현재 저는 보입니다. 이 국민은행 당좌 계좌를 선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4월 10일간에 아무런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기에 이월된 금액 3,895만 원의 차변 금액만 현재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오른쪽 화살표 요걸 누르면 계좌가 여기서 바뀌어요.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뀌었는데 신한은행 보통 거래는 우리가 그동안 전표 일반 전표 입력한 동안에 몇 건을 입력을 했었어요. 2월 달에 급여 지급하는 걸 지급할 때도 한번 사용했고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도 한번 사용했고 그다음에 계약금 지급할 때도 하나 한 번 사용했고 그다음에 방금 4월 10일 날 주식을 매입할 때도 지금 대변의 보통예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2월 된 4,162만 6천 원이 있었는데 2월, 3월, 4월 10일까지 이렇게 대변 감소해가지고 4월 10일 현재 2,946만 2,050원으로 금액이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잔액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신한은행 보통 잔액이 2,900 저는 46만 2,050원인데 이 금액과 같은 분들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예, 네, 틀리신 거는 어디선가 요거 보시면 되죠, 지금. 네. 어, 마이너스는 심각한 거죠. 네. 여기 정춘이 대전의 장부를 한번 보시면 여기 전기 2월이 지금 4,162만 6천 원인데 전기 2월이 잘못됐어요. 예. 여기 가가지고 회계에 가가지고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보통예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는 됐는데 그러면 거래처별로 잘못된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 초기월 거기에서 보통예금 네.
거기에 지금 신한은행만 있나요? 신한은행이 4,162만 6천 원인데, 네, 그걸 잘못 했어. 고치면 41 626 00. 네, 또. 그리고 아까 거기에 가보시죠. 여러분, 저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신한은행 보통의 잔액이, 즉, 보통의 금의 잔액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예, 전기요율과 나머지 2월 급여지급,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상품구입 계약금, 그 다음에 주식회사 비밀주소, 이 거래가 서로 대가가 꼭 맞게 보시면 돼요.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이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2월 달에 급여 지급한 것이 없네요. 2월 25일 날 거래가 일반 적합. 2월 25일 거 임명은 나왔나? 아, 여기 코드를 안 넣었네요. 음. 네. 여러분, 보통예금 처리할 때 거래처 코드를 안 넣으면 또 거래처 예적금 현황이 틀려집니다. 네, 저 장부하고 꼭 비교해 보세요. 있을 건 다 있는 상품 계약금은 이동이 있고, 3월 10일, 3월 20일, 3월 10일까지는 없어야 되는데, 3월 10일 날, 대인이ру게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응. 그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 저 위에, 탁대. 네, 저보고 못 지키면 되는데. 내일 됐어. 거래 직구도 안 넣었죠. 잘 만들어? 네. 뭐, 이게 거래 쪽은 크기가 있는 여기 관련 있습니다. 네, 여기서 412600. 네, 저거. 네. 예전부터 그거 줘요. 위에 또 줘야 되거든요. 다시 먹으면 알았습니다. 네. 내려보시면 이 파이프로 보여요. 그 오른쪽 해놨는데 그리고 이거 상품 구입 3월 10일 날 건강보험을 납부한 거리를 코드를 안 친한 그것도 네. 네, 자동 변경되고요. 예적금 현황을 결제하는 건 조회해요. 이곳을 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예적금 현황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이 틀렸던 분들 사유가 아주 가지가지였어요. 네, 가지가지. 첫째,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잖아요. 이 보통예금이 분명히 4,162만 6천 원인데
신한은행에 여기 초기 이월할 때 여기서 금액을 틀리게 넣으신 분이 두 분 정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4억으로 넣으신 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100만 원을 빼먹고 4천으로 여기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할 때, 거래처별 초기 이월할 때 내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느냐, 이 점검하는 방법은 밑에 차액이 0 나오는 걸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예, 차액이 꼭 0이 나와야 됩니다. 수정할 때는 지금처럼 여기 와서 그 원인을 찾아서 가서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수정하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 가지고 해결하신 분이 예, 계셨고 또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은 아예 어떤 거래 하나를 빼먹었어요. 가령 건강보험료 납부를 했는데 빼먹은 게 아니라 보니까 입력은 돼 있는데 보통 예금을 거래처 코드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별 원장은 맞아요. 계정별 원장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적금 현황은 요 코드별로 보는 거거든요. 신한은행 코드 98002 이 코드별로 지금 우리가 원장이나 잔액을 보기 때문에 코드가 없으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나 예적금 현황에는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입력할 때 항상 코드에다가 은행을 입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 두 가지 유형이었나요? 네. 하여튼 코드 빼먹은 거. 예, 그 다음에, 네. 아예, 거래처별 초기 6월에서 숫자가 잘못된 거. 두 가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 보면 이게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같이 연습을 하니까 이거 찾아서 고칩니다만은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께 정답이에요.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한 게 정답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가시는 거예요. 예, 시험 보실 때는. 예, 예. 내가 한 게 정답이다 하고 나중에 답안까지 신한은행 보통예금 4월 10일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부에 줘야 되는 것을 답으로 다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제대로 한 사람은 그게 정답을 쓴 거고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오답을 써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만약에 그게 2점짜리다 그러면 2점짜리 하나 놓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 틀린다고 그래서 시험을 망치진 않아요. 예. 그 질문의 답에 대한 배점, 그것이 2점이면 2점, 3점이면 3점만 놓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맞춰보면서, 우리가 점표 입력할 때 이 거래처 코드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관련된 제 장부가 틀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을 해 보셨네요. 자, 네, 밑에 풀이가 쭉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관련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금에서 현금과 예금 관련된 계정 과목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계정 과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관리하기. 네, 법인카드 관리를 하는 회사에서는 법인카드를 한 장만 쓰는 회사도 물론 작은 회사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요. 법인카드가 팀별로 이렇게 여러 장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법인카드를 발급해서 관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으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관리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명도 받아놓고 그다음에 결제일도 잘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회계 시험에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를 출제할 일은 없겠지만은 참고로 이건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밑에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 관련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매출입니다. 매출. 매출. 자,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카드를 쓴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 와서 상품을
사가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카드 매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두 번째는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을 때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는 3일 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 회사 상품은 옷입니다. 옷.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다 하는 말은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고객의 신용카드로 옷을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돼요. 가로 열고 카드사. 만약에 홍길동 씨가 사갔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홍길동 이건 틀린 거예요. 예. 홍길동 씨한테 받는 건 끝났어요. 홍길동 씨는 자기 카드를 줬잖아요. 결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만약에 홍길동 씨가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는 삼성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은 뭐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수익 발생입니다. 대변에. 근데 매출 관련 거래는 우리가 이제 당분간 이제 일반 조표 입력 연습 끝나고 이제 곧 끝나겠네요. 일반 조표 입력 연습 끝나고 뒤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갑니다. 그때 매출 관련 연습 많이 할 거예요. 그때 이거 나옵니다. 신용카드 판매했다는 거. 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것도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매출 거래 연습할 때 같이 섞어서 나와요. 상품 외의 것을 매각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매출하고 매각하고 느낌이 다르죠. 예, 매출은 우리 재고자산을 판매한 거고 매각은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을 매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분계를 보니까 비품을 매각했다는 거예요. 비품을. 이제 비품이라 하면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사용하다가 어떤 필요가 없어지니까 처분하는 것을 매각이라고 그러죠. 이랬을 때 대변의 비품, 네. 그리고 차변에는 신용카드로 그 결제를 했어요. 이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매각했다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 사간 중고업체 사장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봅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여기도 카드사, 여기도 카드사입니다. 근데 이게 유형자산 매각할 때 분계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예, 간단하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 유형자산 매각하려면요 최소한 5줄 분계가 5줄이 필요해요. 최소한. 예. 왜냐면은 유형자산은 우리가 취득금액 정리해야 돼 매각했으니까 또 이거에 그동안 매각 취득해서부터 1년차, 2년차 지났으면은 감가상각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 누계에 차감 계정이 잔액으로 남아있죠. 그거 정리해야 돼요. 매각했기 때문에. 자, 그럼 벌써 두 줄이잖아요. 거기다가 요거 미수금, 카드 결제금 미수금 잡아야죠. 그리고 대금 받은 그 다음에 또 뭘 정리해야 돼요? 이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든 손실이든 나와요. 그거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자 미수금 한 줄, 대별의 비품, 또 그 밑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매각하면요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도 있어요. 부가세까지 해서 5줄이 필요. 5줄이. 그렇지만 지금 요 단계에서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카드 대금을 우리가 카드로 매각했을 때는 그 카드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 하나만 강조해서 표시한 거예요. 실제 분계는 이런 분계는 없어요. 예.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비품을 매각한 유형자산을 매각한 거래를 실제로 처리할 텐데 그때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거죠. 예. 그때는 간단하지 않지만 신용카드로 매각하면 그 카드 거래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카드 매출 외상 매출금이고 카드 매각 미수금이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입을 봅시다. 매입. 자, 매입도 상품을 카드로 매입했어요. 법인카드로.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에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도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 아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도 카드사였지 않습니까? 예, 외상 매입금도 여기서는 카드사입니다. 자, 상품 외의 것을 구입했어요. 자, 공기청정기 성능이 좀 나빠가지고 매각을 했고, 성능 좋은 걸로 새로 구입했습니다. 예, 그때 카드로 샀어요.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역시 거래처는 카드사.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품 거래는요. 카드로 상품을 매출하면 외상 매출. 카드로 상품을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 거래처는 다 카드. 자, 상품 외의 것을 매출했을 때, 매각했을 때 미수금, 카드사 거래처.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구입했을 때 미지급금.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 카드 거래에서 쓰는 개념 과목입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카드 거래에서 많이 틀려요. 예, 카드 거래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가 보통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카드로 팔았는데 왜 외상 매출금이지? 카드로 샀는데 왜 외상 매입금인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상품 외의 거래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 개정 과목을 잘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개정 과목을 쓸 수가 있어요. 예,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예, 요 관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 해보죠.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매입한 거래입니다. 뭔가를 구입했어요. 보니까 식사를 구입했네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직원과 식사를 했어요. 어느 직원과 식사했냐면 거래처, 매출거래처 직원과. 예.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 식사를 했으면 그건 이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죠. 판매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로. 그런데 거래처 직원,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러면은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예, 접대비,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접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건 상품 외의 매입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상품을 매입할 때 카드를 결제했으면 외상 매입금 그랬죠. 이건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라 밥을 매입했어요. 밥, 카드 거래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대변에 뭐가 가야죠? 그렇죠. 미지급금. 상품 외의 거래니까.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되는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금 신한카드가 됩니다. 자, 금액은 33만 원이에요. 33만 원. 만약에요. 여기 있는 이 부가세 3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다. 라고 한다면 미지급금 30만 원에 부가세 예, 이건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다. 그건 차별이 오는군요. 부가세 대급금, 차별이 부가세 대급금. 그러니까 네.
예, 대변에서는 설명해요. 차변 얘기해 볼게요. 접대비죠, 차변이. 예, 접대비. 지금 우리가 접대비를 얼마로 처리할 거냐면요.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처리할 거예요. 33만 원. 그런데 이게 접대비가 아니고 우리 영업팀 직원들 식사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차변의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고요. 복리후생비를 30만 원으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리고 3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부가세 대급금 3만 원입니다. 요 연습은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연습할 거예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 지금 이 신용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서 있습니다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이거든요.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매입세액을 모두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접대비에 포함해서 비용 처리하고 있다. 예.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데 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성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이에요. 자, 거래후 결합관계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죠.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이런 결합이 된 거예요.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전표의 거래일자 확인해 보시면 5월 2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5월 2일 하셔가지고 차변의 접대비 813번 거래처에는 그 황금오리라고 여기다 써줘요. 적요는 1번 적요 쓰시면 돼요. 금액은 33만 원이고요. 대변은 미지급금이고 이건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에다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코드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신한카드 99601이 코드에 들어가도록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대별에 3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한다는 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용카드 매입 거래인데 상품이 아닌 매입이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래 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다. 네,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33만 원 인출이 된 거래입니다.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되었습니다. 그랬네요.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보여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카드 사용대금이면 이게 바로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과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채 감소 미지급금이에요. 차변의 미지급금 괄호 열고 신한카드 금액은 33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은행 금액은 33만 원.
이 계정과 항목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이고요. 두 계정 과목 모두 코드란에다가 거래처를 넣어서 거래처 코드를 꼭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전표 입력하십시오. 5월 25일이에요. 5월 25일 차변의 미지급금 신한카드 적요는 크기 이렇게 적어주는 게 어떨까요? 5월 카드 사용대금 33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 9800이어야 돼요. 적요 똑같이 33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다음 페이지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팁이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본다면은요. 18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팁인데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이다 하면은 보통예금의 대변이다 이거. 찾았으니까 자산 감소니까 보통예금 대변일 것이고 맡기신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에 맡겼다 이 말은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보통예금 차변이다.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 거래처 카드 거래처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 관리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처리했어요. 현금의 시제 관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카드 관련된 계정 과목까지 쫙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음 관련된 것입니다. 어음 관련된 거. 여러분이 앞에서 이론 공부하실 때 어음 관련된 개념 과목 2개 배웠잖아요. 매출 채권에서 받으러음 배우셨고, 그리고 매입 채무 매입 채무에서 지급 어음 배웠잖아요. 바로 그 실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실습. 그래서 약속 어음에 대한 설명 다시 여기 나오는데요.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약속 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 어음을 받는 경우와 이 받는 경우가 우리가 그 받으러음이라는 거죠. 이게 받으러음. 물품 대금으로 약속 어음을 받는 경우. 이게 받으러음이에요. 그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 지급어음입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품 대금이라는 거예요. 물품 대금. 여기서 말하는 물품 대금은 뭘 가리키느냐?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여기에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재고 자산을 매입해야 됩니다. 또 재고 자산을 매출해야 매출 채권이고 매입 채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물품이 상품이어야 된다. 상품.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업에서는 저 물품이 제품이어야 된다. 제품. 그러면 그럼 제품이나 상품 말고 어음을 받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있어가지고 토지를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 토지 대금을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 어음으로 50억짜리 어음을 받았다. 6개월 후에 주겠다고. 그게 약속 어음을 받을 수 있죠. 그때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미수금. 예.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만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네, 그거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지금 또 여기도 마찬가지.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해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우리가 발행 지급했다고 했어요. 그럼 저기 물품은 뭐냐? 예, 상품이에요, 상품. 도소매업에서는 상품.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원재료 같은 거. 제품의 제조에 관련된 것을 매입하고 저기를 어음을 발행했을 때만 예, 지급 어음이라 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고 회사의 어떤 다른 자산, 재고 자산이 아닌 유형 자산 같은 거 이런 거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미지급금입니다. 예, 그런 건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수표. 수표는 어음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수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자기압 수표가 있는데 이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계정 과목이 현금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자기압 수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10만 원짜리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다 그러면 뭐 1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여기 자기압 수표 그림이 여기 샘플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 맨 위에 이렇게 자기압 수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개정 과목을 현금 처리하면 맞는 거예요. 받았을 땐 차변의 현금. 이 수표를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당좌 수표라고 써 있는 것은 계정 과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볼까요?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자, 개정 과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음 관련 회계 처리는 우리가 받으러오면서 이미 이거 배웠거든요. 예.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차변의 받으러음이고요. 어음이 만기가 되면 대변의 받으러음, 어음이 부도가 나도 대변의 받으러음, 어음을 배서양도할 때도 대변의 받으러음, 어음을 할인할 때도 대변의 받으러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음은 처음에 받았을 때 차변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다 대변입니다. 만기가 돼도 대변에 받으러, 부도가 났을 때도 대변에 받으러, 배서 양도할 때도 대변에 받으러, 어음을 은행에 처분할 때도 대변에 받으러. 네, 할인이라 그러죠. 이거 정리했었고. 지급음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정리가 되었었어요. 어음 수령에 대한 것은 회계 처리는 아니고요. 자, 어음을 발행했다.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대변의 지급어음. 발행한 이유가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했을 때죠. 자, 결제, 차변의 지급어음이에요. 결제라는 건 만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받으러음하고 서로 반대예요. 받으러음은 받았을 때 차변,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면 대변인데, 지급어음은 발행할 때 대변, 만기가 되면 차변. 예. 만기가 되면 차변. 예, 대변에서 증가했다가 차변에 와서 감소합니다. 자, 이제 수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압 수표. 이 자기압 수표는요, 항상 자기압 수표 수령했다,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이다.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당좌수표 가끔 헷갈려요, 여러분.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령했어요. 자기약 수표하고 똑같이 현금.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고 타인이 발행한 건 현금이에요. 그런데 당사가 발행한 수표 우리가 발행해가지고 거래처에 지급했어요. 대변의 현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당좌예금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예금 관련 개념 과목에서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뭐냐면은 나중에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인출하는 그런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말은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곧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곧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지 그것이 아직 은행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 제시했을 때 인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언제 은행에 제시할지는 우리는 발행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그걸 은행에 제시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예금에서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요. 회사의 계정별 원장 또는 예적금 현황에 있는 잔고하고 은행의 실제 잔고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지 않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 잔고와 우리 회사 장부상 잔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우리 회사에 다시 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지급할 일이 있을 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우리 회사에 오네? 그러면 여러분 차변의 현금일까요? 당좌의 예금일까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나중에 우리 회사가 받게 됐어요, 다시. 그러면 개념 과목이 현금일까요? 당좌 예금일까요? 당좌 예금이에요. 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발행할 때도 대변의 당좌예요. 그 수표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다가 우리 회사에 다시 우리 회사에서 받게 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아, 이게 이제 은행에 제시가 안 됐구나 하면 다시 증가시켜 줘야죠. 차변의 당좌 예금이에요. 자, 그래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언제나 당좌 예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는 개정 과목이 언제나 당좌 예금. 당좌 수표가 현금일 때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수표예요.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럽니다. 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수표 관련 개정 과목 요거 정리가 되면은 요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실습 문제가 많지가 않네요. 이게 이거 있는 걸 다 해보면 여러분이 이걸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 할 때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될 것 같고 1교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셨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시죠?